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 첫날부터 미국 주식이 메모리얼 데이라 휴장이죠. 지난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가 6.2% 상승했고 S&P가 6.5% 상승하며 2020년 11월 이후 주간 상승분으로서는 최고 기록이었고요. 나스닥은 6.7%나 상승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6% 이상 상승하면서 다우는 8주 연속 하락, S&P와 나스닥은 7주 연속 하락이라는 기나긴 터널에서 드디어 빠져나온 한 주였습니다. 5월은 다들 아시다시피 최악의 한 달이었죠. 하지만 막판에 반등하면서 최악의 최악은 면했는데요. 특히 최근 그동안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의 반등세가 굉장히 무섭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세적 반등이라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1위 기업인 애플이 182달러에서 133달러까지 27%나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최저점 대비해서는 13%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 외 나스닥의 기술주 대부분이 비슷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다시 미국 주식의 주식 분할 이슈가 화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6월 6일에 20대 1로 주식 분할하는 것이 결정이 됐죠.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겠고, 그리고 쇼피파이가 6월 29일에 10대 1로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은 7월 15일에 20대 1로 주식 분할을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역시 주식 분할이 예정되어 있죠. 테슬라는 8월 4일에 주주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주식 분할하는 것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분할 비율과 날짜는 주주총회가 끝나봐야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국 주식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한 번에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투심을 살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년 전 애플과 테슬라가 한날 한시에 주식 분할을 할 때도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이 동시에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은 투심이 어느 정도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건 역시나 금리 인상 이슈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금리 인상 이슈는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5월 FOMC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시장이 의미 있게 반등을 했는데 FOMC 보고서에서 다음 6월과 7월에 0.5% 금리 인상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0.75%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여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0.25%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너무 확정적인 분위기라 실제 금리 인상 속도가 시장의 예상과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남은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가격에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한때 3.25%까지 올랐던 채권시장 참여자들의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가 현재 2.5에서 2.75%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연준의 최근 5월 FOMC 보고서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때 3% 직전까지 치솟았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현재 2.75%까지 떨어져서 안정적이고요. 금리 인상 이슈와 함께 끊임없이 상승하던 달러 인덱스도 5월 중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려면 결국은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발표된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4월 소비자 물가는 3월에 8.5%에서 8.3%로 하락을 했고요. 4월 개인 소비 지출도 3월에 6.6%에서 6.3%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으니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 5월 FOMC에서 발표한 수준대로 향후 금리 인상을 할 거고 그거는 시장에 선반영이 되었으니 앞으로 금리 인상 이슈가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때마침 찾아오는 대형 기술주들의 대규모 주식 분할 이슈와 함께
다시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전쟁과 중국의 제로 코비드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 이슈도 있죠. 지난 분기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이번 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잠재적인 악재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낙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전쟁, 제로 코비드, 경기 침체와 같은 이슈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진행되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악화만 되지 않는다면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최근 빅테크 중에서도 최고의 변동성을 보여줬죠. 주가가 연일 6%, 8%씩 하락하면서 $600 근처까지 갔다가 단 3일 만에 $760까지 복귀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인 거는 최근 부각되었던 두 가지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었는데요. 하나가 트위터 인수,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 봉쇄로 인한 기가 상하이의 가동률 저하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잡힌 테슬라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25억 $62억 5천만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죠. 대신 자기 자본 담보 비율을 그만큼 높였는데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추가적으로 돈을 모금해서 트위터 인수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대주주의 담보로 잡히는 주식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의 해소가 되겠죠. 또한 기가 상하이는 아직까지는 폐쇄 루프가 가동 중이긴 한데요. 5월 23일부터 1교대가 2교대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1000대 정도였던 생산량이 하루 2000대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요. 현재 최대 생산량인 2600대의 80%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생산량이 최대 능력에는 못 미치지만 주가는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주목하죠. 앞으로 감소할 예정이 아니라 증가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과거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반영해서 떨어졌던 것이 앞으로는 회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오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국의 제로 코비드 관련된 봉쇄 이슈는 여전히 클로징이 된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중국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테슬라의 생산량에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내년까지 중국 생산량을 오히려 2배로 늘릴 예정이죠. 중국 리스크가 더욱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차이나 리스크는 테슬라 측에서도 반드시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기점으로 2주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강하게 반등했던 나스닥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모양이었는데요. 최근 나스닥과 언제나 가격 흐름이 비슷하게 유지되던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주식시장과 전반적으로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세장 중에 가격이 반등하는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모든 시장을 다 올릴 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이나 총알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등이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로 끝나지 않고 강한 반등이 계속된다면 주식시장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뒤따라 강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세장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위험자산군은 전반적으로 가격 움직임이 비슷한 커플링이 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중요한 경제지표의 발표는 없는 가운데 금요일 고용지표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은 32만 5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예상 중인데요. 언제나처럼 너무 좋으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게 걱정되고 또 너무 나쁘면 경기 침체가 걱정되죠. 그냥 딱 시장의 예상과 비슷하게 나오는 게 베스트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여전히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극도의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가격이 오를 때 너무 환희에 젖어서 가진 것을 몽땅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오르건 내리건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가장 가치가 높은 현금이 생기면 오늘이 가장 가치가 낮은 좋은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여기서 굳이 재량을 발휘하고 싶다면 돈 생기면 일단 계좌에 넣어놓고 오를 땐 즐기다가 내릴 때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라는 건 단기적인 기회라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의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제 아무리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가격이 크게 내려간 자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산 이후에 더 싸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의 거품이 없는 상태에서 산 자산의 가격이 더 내려가는 경우는 대부분 자산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시장의 투심에 의한 하락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한 하락은 반대로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때 가장 빠르게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모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시장의 틈새가 언제나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회가 오히려 너무 빨리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산의 수량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면 다음 강세장이 올 때 자산 증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원리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완전하게 체화하게 된다면 누구나 하락장에 디프레싱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업이 되는 투자 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멘탈이 전부가 아니라 멘탈이랄 것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때가 오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에게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